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오늘은요, 주변에서 흔히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고양이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양이는 주인을 못 알아본다, 고양이는 사람보다 집을 더 따른다. 절대 아닙니다. 애착과 관련된 여러 실험에서요, 고양이는 의외로 장소보다는요 사람의 큰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정도가 사람의 어린아이와 비슷한 정도로 강한 애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요, 집사가 자신의 안전에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역보다는요 집사에게 더 큰 애착을 보이는 것은 정상적이며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고양이는요, 공포와 불안 그리고 안전에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만약에 집사가 안전하다고 하는 기억을 계속 주입했다면은요, 신뢰가 형성이 되고요, 고양이는 당연히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대상, 즉 애착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이는 고양이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기억이므로 아주 오랫동안, 거의 평생에 걸쳐 집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즉 신뢰가 형성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 뒤라면은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요 집사를 친인으로, 동료로, 가족으로 기억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고양이는 안전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동물이니까요. 사람이나 다른 고양이와 애착 관계를 가지는 비교적 사회적인 동물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요, 고양이는 고집이 센 독립적인 동물이라 훈련이 되지 않는다. 고양이는 사실 습관의 동물입니다. 무엇이든 습관이 형성이 되고요, 그 습관이 안전이나 본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요, 계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같은 시간에 여러분을 깨우고, 또 같은 시간에 집안을 순찰하며 같은 사료에 집착을 하고요, 또 화장실의 위치나 모래의 재질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본능을 이해하고 시작한다면은요, 훈련이 아주 잘 되는 이런 동물에 들어갑니다. 물론 안전에 민감한 동물이므로 야단을 치거나 체벌을 통해서는 절대 훈련이나 교육은 안 되고요, 강아지와 같이 목매고 바라는 간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강아지에 비하면 약간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요, 충분한 보상만 잘 정해준다면은요, 충분히 잘 교육되는 이런 동물이란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양이는요, 훈련이나 교육이 의외로 잘 되는 동물입니다. 물론 우리 집사들은요, 고양이에 훈련을 시킬 이유나 필요를 못 느껴서 단지 시도를 안 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요,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라 쌀이나 빵 혹은 밀가루 같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아니요, 의외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쌀밥도 좋아하고요, 살짝 딱딱하게 낀 누룽지도 잘 먹습니다. 고기 국물에 데친 스파게티면도 좋아하고요, 버터를 발라 바삭하게 구운 식빵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고양이는요, 때때로는요 의외의 식성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요,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한다. 아니요, 사실 양반양이긴 하지만은요, 대체로 고양이는요, 생선보다는요 단백질의 함량이 더 높은 육류를 더 좋아합니다. 고양이용으로 만들어진 제품화된 게 아니고요, 그냥 생선, 순생선류는요 오래 먹일 경우 고양이 영양 불균형으로 굉장히 고양이에게 위험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1만 년 넘게 생선이 주식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양이는요, 물속을 헤엄치며 물고기를 사냥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생선에 있는 영양소들만으로는요, 고양이는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 섭취하지 못하여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한다고 한 이런 속설은요, 2차 대전 중에 고양이 사료 회사들이 어떤 물자들, 특히 육류들이 부족으로 인해서 육류의 공급이 끊어지자 물고기로 단백질을 대체하여 고양이 사료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한다는 광고를 일제히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양이는 물고기를 좋아하는 동물로 자리가 잡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양이는 1만 년 이상을 사람과 살아오면서 한 번도 물고기가 주식이었던 적은 없으며 근 100년 이내에 물고기를 처음으로 맛보기 시작한 이런 동물에 들어갑니다. 물론 물고기로 만들어진 사료나 물고기로 만들어진 고양이용으로 나온 캔이나 사료는 안전하고 오래 먹어도 큰 문제는 당연히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양이는 우유를 좋아한다? 유당 분해 요소가 적은 고양이는요, 우유를 조금만 먹어도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는 고양이에 그리 적절한 음식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유를 주고 싶으시면은요, 고양이용으로 유당을 제거한 락토즈 프리 우유를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람 역시 유당 분해 요소가 적은 저 같은 사람은요, 우유를 조금만 먹어도 설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고양이는 독립적이라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다. 아니요, 고양이도요 혼자 있는 외로움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이런 동물에 들어갑니다. 물론 독립적인 동물인 고양이는요, 주인이 없다고 해서 불안감이나 좌절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와는 다르게요, 분리불안 같은 정신질환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주인과 친밀한 관계는 형성하긴 하지만은요, 자신을 주인과 독립된 개체로 인식해서 나 자신은 내가 지킨다는 이런 야생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동물이나 혹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친구 혹은 동료란 개념이 있는 의외로 매우 사회적인 동물에 들어갑니다. 정확히 고양이를 표현하자면요, 고양이는 독립적으로 사냥을 하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즉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동료란 개념이 있는,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당연히 느끼는 그런 동물인 것입니다. 물론 강아지보다는요 수면 시간이 극단적으로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요 혼자 오랜 시간을 방치되어 조용한 학대를 받는 대표적인 동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7번째로 고양이는 잘 울지 않고 조용하다. 생각보다 굉장히 수다쟁이고요, 경우에 따라 시끄럽기까지 합니다. 흔히 고양이는요 조용한, 말이 없는 동물로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수다스러운 동물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소통만 하고요 많은 말을 해준다면은요 고양이도 거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가끔은 굉장히 귀찮기도 합니다. 문 열어달라고 울고, 밤에 밥 달라고 울고, 일어나라고 울고, 늦게 들어왔다고 울고, 놀아달라고 울고, 그냥 이유 없이 울고. 생각보다 고양이는 굉장히 수다스러운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8번째로 고양이는 무뚝뚝하고 애교가 없다? 고양이는 생각보다 애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고양이는 겉보기엔 시크해 보이고요, 우리 집사들이 뭐든지 다 맞춰줘야 할 것처럼 보여도요 생각보다 애교가 정말 많습니다. 또 요구사항도 많고요, 의외로 우리 집사들을 엄청 귀찮게 치대기도 합니다. 뭐 만져달라, 밥 달라, 화장실 치워달라, 왜 지금 들어왔냐, 일어나라, 놀아달라 등등 생각보다 애교도 많고요, 강아지만큼은 아니어도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많이 치대는 동물에 들어갑니다. 9번째로 고양이는 임산부에게 해로우며 유산을 유발한다? 아마 고양이를 키우는 신혼부부들은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만한 내용입니다. 임신 중 톡소플라스마란 기생충에 의해서 기형아나 심한 경우 유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요 이건 너무너무 확률적으로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고양이에 의해서 톡소플라스마에 걸리고 그로 인해서 유산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보다는요 주로 날생선이나 생식, 충분히 씻지 않은 야채에 의해서 기생충에 감염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톡소플라스마에 걸릴 수는 있어도 역학적으로 고양이에 의해서 톡소플라스마에 걸리는 일은요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임신 시의 주의사항으로는요 고양이에게 날생선이나 날고기를 절대 먹이지 말며 맨손으로 흙을 만지지 마시고 야채는 충분하게 씻어서 먹이며 끓인 물이나 생수만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10번째로요, 고양이는 아이들에게 아토피를 유발한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알러지가 있다면은요 고양이 털이 알러지 원인으로 밝혀진 비율은요 개가 3%, 고해가 8% 정도로 모든 알러지의 주범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개나 고양이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돌 이전에 개나 고양이 2마리 이상과 살았던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6에서 7세가 되었을 때 아토피 등의 알러지 질환을 앓을 확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위생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비교적 안전한 항원인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 혹은 박테리아에 미리 노출이 됨으로써 후에 알러지 질환을 예방한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고양이는요 오히려 아이들의 알러지 비율을 더 낮추고 건강을 더 좋게 해줍니다. 11번째로 검은 고양이는 불길하며 불운의 상징이다? 오래전부터요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를 불운의 상징이나 마녀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도 검은 고양이의 파양률이 더 높아서 보호시설에 훨씬 더 많으며 검은 고양이의 보호소 계류 기간이 다른 색깔의 고양이에 비해서 13% 정도 더 길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안락사의 비율도 검은 고양이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요건 좀 뜻밖이시죠? 실제로 고양이의 발생지인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검은 고양이는 행운과 풍요 그리고 다산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특히요 영국이나 아일랜드 같은 이런 유럽의 나라들은요 검은 고양이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고 위험한 일을 하는 직업의 사람들은요 무척 사랑하고 아끼는 동물에 들어갑니다. 이렇듯 고양이의 색깔에 따라 나타내는 그 상징성은요 사실은 지역과 문화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 호박색 눈의 검은 고양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좀 사랑스럽지 않은가요? 전 되게 이쁘던데. 자, 오늘은요 고양이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